광주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밀 지역 최초로 인터넷 TV를 개국, 융복한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밀 신문이 올해로 창사 30주년을 맞아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임미란 광주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신가요? 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또 이렇게 상인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더욱 힘들다고 봅니다. 거리로 내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광주가 코로나 방역을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주 우수성도 알릴 겸 위드 코로나를 대한민국이 어디보다도 먼저 선두적으로 선언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은 제8대 광주시의 전반기에는 부의장으로, 후반기에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발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여러 조례안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조례안 등 좀 의정 활동을 소개해 주시죠. 네, 안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제가 조례를 얼마나 했을까 하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31건의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는 의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연구 과제를 올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해서 GMO를 퇴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대한민국에 그냥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미 FTA에 이렇게 그 어떤 절차적인 거라 그런 게 같은 영향력에 있다 보니 진행함에 있어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가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 GMO 없는 그런 식단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두 번째로는 1인 가구 지원 조례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물론 늦게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는 고독사 하면 나이 드신 분이 고독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준비하다 보니까 의외로 청년들 고독사가 많고요. 또 중장년층 고독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에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하다못해 그 싱글에 어떤 관련된 뭐 산업들이랄지 뭐 주택의 변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식품이면 식품 산업, 여러 가지 산업 자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실은 우리 행정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저 노인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것들만 있어서 그 조례를 통해서 정말 그 소외되지 않는 중장년층에게도 특히 이제 이혼도 많아지면서 혼자 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그 조례 때문에 굉장히 또 두 번째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역구가 남구 봉송 이동부터 시작해서 대청동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농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정되고 있는 조례를 보면 대부분 도심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조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저희 지역구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촌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있는데 무슨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 평동공단 그쪽인가 번촌동 그쪽에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찾아갔어요. 우리 농민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스마트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지원 조례를 통해서 농민들에게도 이제는 그 시대적으로 AI와 함께 변해갈 수 있는 어떤 그 농업 기술이랄지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할 수 있게 그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저한테는 기억에 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어린 우리 학생이나 자녀들을 위한 GMO 없는 식재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트렌드가 되는 1인 가구를 네. 위한 조례, 지원 조례. 네. 그리고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한 스마트팜 지원 조례. 네. 뭐 그리고 각 정부 그 조례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아주 유익한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이제 거의 3년째 넘어가고 4년째 마지막 임기 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집행부를 이제 견제하는 우리 이제 의회인데 네. 그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가 좀 부족했던 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우리 7기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시민과 소통하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본회의장에서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언제까지 한다 했으면 지켜주면 좋은데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 이렇게 그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시간을 좀 골든 타임을 놓친다 할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니까 정책을 함에 있어서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통과 또 정책적 결정을 할 때 균형 감각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항상 정책을 하다 보면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그 제때에 맞는 네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타이밍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제 시간에 해야 되는데 네. 제 시간을 넘기거나 네. 아니면 좀 지연되고 그런 부분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 의원님은 남구 지역이어서 남구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남구가 가지고 있는 뭐 특수성이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이용한 발전 방안도 있을 텐데 네. 나름대로 아마 고민하시고 많이 했을 텐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작년이죠. 우리 강주가 4개의 최초로 4개 경제 자유구역으로 선택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2곳이 우리 대천동,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천동 일원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시천단과 또 지방산단이 함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르는 새로운 그 에너지 ICT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연계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과 또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특화된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구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산업건들도 인해서 이렇게 속속 새로운 신산업이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활동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바로 옆에가 낡고 오래된 송암 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46억 원의 규모로 강조 실감 콘텐츠 그 큐브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9년도 9월에 첫 삽을 떴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곳에서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또 체험하고 유통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는 이제 그곳으로 인해서 약 2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고요. 또 그곳에 바로 옆에 CGI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송암 산단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콘텐츠 ICT 융합 문화산업 단지로 재생 확대되고요. 또 생활 SOC 사업, 복합 사업들도 아마 호남 일대에서는 아마 우리 남구에서 요즘 가장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남구 하면 가장 뭐가 떠오르죠? 문화 교육 특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교육 문화 특구로서 비대면과 온라인 그 교육을 특화하는 미래 교육 중심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남구에는 CGI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개발해 나간다 하면 그야말로 우리 남구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콘텐츠의 풍부한 스마트 미래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기대감도 되고 저 또한 그거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 이제 남구 쪽에 경제자구역이 지정됐고 거기에 스마트 그리드 또 스마트
우리 말하는 이제 첨단 콘텐츠 문화산업단지 안에 넣는 거, 그리고 문화교육 특구답게 거기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많이 해서 스마트 미래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포부가 큽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규모, 뭐 어떻게 보면 포부도 크지만 그만큼 또 잘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모님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초선해서 이제 재선을 하려고 결심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이때 좀 부각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 저의 강점은 제가 스스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고 또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주민들 만나면 주민들과 대화 속에서 우리 남구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이 필요하구나, 또 강주 시민이 무엇을 필요하겠구나 하는 게 자연스럽게 소통 중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점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소통이 중요하죠.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서로 이해가 잘 되면 일이 잘 추진되듯이 아마 소통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하고 또 삶을 이제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좀 좋으신 분도 만나고 또 책 속에서도 이윤도 만나고 그러실 텐데요.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시는 그 롤모델 아니면 정치를 하면서도 생각하는 우리 멘토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세 분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통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도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그런 느낌을 많이,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분은 한평생을 사회 정의와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온 광주의 어머니이면서 또 민주화의 대모이고 그리고 조선의 할머니 소심당 조아라 여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은 얼마 전에 그 다큐 영화를 봤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영화였었거든요. 뭐 그냥 단순히 종교를 포교한 게 아니라 의료 활동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도 심어주시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이 세 분을 존경합니다. 예. 소통도 중요하고 헌신했던 우리 조아래 여사님, 또 오지에서 어린 그 아프리카 거기 희생을 하고 헌신하셨던 이태석 신부 다 좋으신 분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광주 시민과 우리 특히 남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시간을 저에게 자리를 주셔서 강주 매일 TV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강주 150만 시민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행동 하나가 희망을 주면 그 희망이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새로운 꿈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에가 늘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우리 강주가 남구가 또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함께 모으면 오늘의 이 어려운 점도 거뜬히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강주 시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임밀한 광주시 의원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